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문화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강의 올리는 것 같아요. 계속 그동안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만 올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선생님이 등교 계약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찍지를 못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온라인 계약이라 오늘 강의를 이렇게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범석의 불모지라는 희곡 작품을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요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공방전이라고 하는 가전체 문학을 좀 하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희곡 작품,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봉산탈춤 배웠거든요. 그래서 봉산탈춤과 한중록 배웠었는데, 그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가면극과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이제 과거 고대 연극, 옛날 연극, 그리고 지금의 연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짝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힘이 되는 한마디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일단 지하철을 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어깨부터 밀어넣고 몸을 구겨서라도 지하철 안에 발을 디뎌야 한다라고 하는 김미경 작가님이 쓰신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그 책에 있는 문구를 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어딘가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한다면 일단 지하철을 타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고민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딜 갈 수가 없죠. 일단 발을 들이밀고 몸을 구겨서라도 안에 넣게 되면 어딘가로 분명히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하나 뭔가 실천을 하시면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서 바뀐 한 가지가 생길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 걸음만 좀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 보셨으면 뭔가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작품 그림으로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넷을 좀 뒤져보다가요, 이제 출처 좀 밝혀놨는데, 불모지라고 하는 이제 좀 이런저런 사진들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불모지가 어떤 곳인가 라고 생각해봤는데, 일단 불모지는 뭐 간단하죠. 풀조차 나지 않는 굉장히 황량한 그러한 땅을 불모지, 털모자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없는 땅, 쉽게 말하면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땅이니까 이 불모지가 의미하는 건 느낌상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느낌상 마이너스라는 이미지를 좀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차범석 씨가 쓴 이 불모지라고 하는 이 제목의 작품은 뭔가 요 안에 부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어떠한 시어라기보다는 어떤 단어를,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가라고 여러분 좀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메마르다, 뭔가가 말랐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좀 없다, 뭔가 좀 뿌리를 내기 힘들다,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이따가 마지막에 이 불모지의 최종적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 인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노인이라고 하는 60세의 어떤 노인이 나오고요. 혼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책 246페이지 왼쪽에 나오는데, 혼인 때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파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웨딩샵 같은 곳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옛날 장소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데 57세, 그러니까 최노인의 뭐 부인 정도라 볼 수 있겠죠. 그다음 경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최노인의 4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아들 경수, 제대한 군인이고요. 그다음 경애, 그리고 경훈이라고 하는 이 2명은 딸이고요. 마지막 막내 아들인 경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니까 뭐 좀 귀엽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영화배우를 꿈꾸는 이 처녀인 경애가 마지막에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요. 경수 또한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작품에서 의의가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 최노인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의미하는 9세대, 그리고 경애, 경훈, 경제, 경수로 대변되는 신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담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시고 함께 좀 이 작품을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이 우리가 희곡 작품이라 얘기했었죠. 여러분 혹시 연극의 3요소 아세요? 연극, 희곡,
대사의 3요소 좀 들어봤나요? 희곡의 3요소는 여러분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일단 연극의 3요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우, 관객, 희곡이 필요하다. 즉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하고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들을 보는 관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게 된 대본, 그 희곡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러한 희곡이라고 하는 이 대본의 3요소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대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사 앞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시문 혹은 지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연극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해설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대사는 다시 대화, 독백, 방백이라고 하는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9가지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희곡 작품을 공부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되니까 하나씩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이 연극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봉산탈춤 같은 가면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봉산탈춤에서 이미 한번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쪽엔 무엇인가가 있고요. 이쪽엔 무엇인가가 없었죠. 뭐가 없었을까? 연극은 무대장치가 있었죠. 근데 봉산탈춤은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화장실인가? 이러고 가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화장실이 되는 거죠. 이제 방에 가서 한번 누워볼까? 그래서 누우면 여기가 또 방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대장치가 나오죠. 그리고 뭔가 그럴듯하게 꾸미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대장치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가 무대이고 어디가 객석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 그 관객들한테 말을 걸기도 했었고요. 거기 보시 구경하시는 양반님들 이러면서요. 그죠? 그다음에 악공들에게도 또 말을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대 안과 무대 밖에 구분이 없었다. 하지만 연극 같은 경우에는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철저하죠.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느낌, 배우들이 함부로 관객들한테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최근에 공부하면서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죠. 이 차범석의 불모지라고 하는 희곡 작품을 공부했을 때 반드시 알고 끝내야 하는 4가지가 무엇일까?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세대와 신세대가 대립을 한다고 했죠. 아마 최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최노인 할아버지가 상징하는 구세대와 그 아들들로 대변되는 신세대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또한 연결되는 것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이 근대화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구세대 최노인이 좋아하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걸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작품이 끝났을 때 불모지가 어떤 의미일까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안에 보게 되면 불모지를 의미하는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작품 속에 부조화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직통지서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작품 속에서 뭔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목입니다. 불모지 제1막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첫 번째예요. 번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이 나오죠? 인물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좀 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진하게 너무 잘 나오네요. 자, 번화한 상가예요. 여기는 선생님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낡은 기와집. 번화한데 낡았다? 여기 약간 좀 느낌이, 좀 뭔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정면에 유리문이 달리고,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방이 둘 있고, 좌편으로 기역형으로 굽어져 부엌과 장독대, 유리문 저쪽은 가게. 아마 이제 이러한 어떤 세트장을 좀 꾸며놨겠죠? 우편으로 대문을 끼고 헛간과 방 하나의 딴채가 서너평이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묵은 지붕에는 푸른 이끼며 잡초까지 자라나서 오랜 풍상을 겪어 내려온 이 집의 역사를, 그렇다면 오랜 풍상을 겪은 곳은 번화한 상가겠어요? 낡은 기와집이겠어요? 당연히 낡은 기와집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집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다. 배경으로 면목이 일신해져가는 매끈한 고층 건물. 고층 건물도 뭔가 번화한 느낌을 좀 주죠. 얘도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좀 쳐보도록 하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층의 대문은 최신식 건물. 여기도 우리가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좀 쳐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를 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요. 방금 동그라미 친 부분과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살짝 세모쳤던 요 낡은 기와집으로 대변되는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약간 느낌이 좀 반대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느낌이 무엇인가 근대화되어 있는 건물들 혹은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들어있고요. 여기 낡은 기와집은 옛날 것이잖아요. 얘네들은 전통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화 전통은 이렇게 해서 뭘 이루냐면 대조를 이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 무대 장치 설명하는 부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냐? 근대화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점점 들어서고 있고 이 낡은 기와집은 점점 오랜 풍상을 겪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 하나 넘어가서요. 여기는 줄 좀 쳐볼까요? 좌편 건물은 아직도 건축공사가 진척 중에 있는지 통나무로 얽어맨 작업 보조대에 거적대기가 걸려서 건물은 반쯤 가려진 채로다 라고 얘기한 것들을 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묶어볼게요. 그렇게 묶으면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쭉 넘어오도록 하죠. 저는 오늘 오전에 질주하는 전차와 자동차의 소음, 그럼 질주하는 전차나 자동차의 소음 역시도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 도시화에 진행되는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인물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뜰가에서는 경운이 나와요. 그죠? 경운은 아까 설명했었는데 셋째 딸이에요. 첫째가 경수, 두 번째가 경애, 세 번째가 경운, 네 번째가 경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름 끝에만 왔다면 수해운제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수해운제, 다음에 함석토기랑의 빨래를 빨고 있고 어머니 복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있는 거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되게 부유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아까부터 최노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화초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낡은 집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경제가, 그죠? 막내 아들이죠? 물지기를 지고 좁은 대문을 간신히 빠져나와 경운 앞에다 뿌려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물지기에다가 물을 지고 와서 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집은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대화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공동수도에,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공동수도에 난장판인걸?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어디 가서 물을 떠왔나 봤더니 공동수도에 가서 물을 떠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다가, 네.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날 강의를 하려면 요 강의를 좀 찍어놔야 돼서 밤 늦은 시간에 좀 여러분들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집중해 주시고 선생님도 최대한 빨리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과 달리 수돗물을 막 아무 데서나 우리 집에서 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수도장에 가서 물을 떠왔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 요런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아닌 거죠. 당시의 모습인 거니까요. 비가 개니까 집집마다 빨래 하나 그렇겠지.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다음엔 제발 물 흔한 집으로 옮깁시다. 그럼 물 흔한 집이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인 집일까요? 지금은 전통적인 집이니까 요 집은 아마도 신식가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신식가옥은 물이 흔한 집인 거니까 물이 막 콸콸콸 나오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물만 깃다가 내년 봄엔 낙지하게 생겼는걸요. 얘 지금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 기르다니까 공부할 시간 없어갖고 망하게 생겼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최노인이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지시문을 보세요.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 대해 말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얘도 속 없는 소리 잘하긴. 경연이 닮았나봐. 누가 이 땅의 골목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 우리가 뭘 살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골목구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용을 볼까요? 경제는 물 흔한 집으로 옮깁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운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마이너스로 인식하는 것 같죠? 현재 상황에 대한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죠. 살기 싫으면 옮기면 될 걸. 이런 개딱지 굴속에 산다는 거요? 경제가 마찬가지로 개딱지 굴속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이 현재 상황에 대해 마이너스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랬더니 최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때서 말이야? 소리를 버럭 지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집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집이 어때서?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그랬더니 아버지 나 좋지. 우리 중에 이
중에서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쉬는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유축열전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자가 그 유축열 설득할 때 옛날 고사를 인용해서 설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버지는 뭘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속담을 인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서 이런 걸 살짝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점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중도 없는 저를 뭐든 쓰게 해요. 도깨비가 날걸? 이러면서 막 실험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아니, 도깨비가 나건 무더지가 나건 찌질찌지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놓아. 그랬더니 아니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항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노인과 그 아들과 딸인 경제와 경운이가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뭘 살펴볼 수가 있는 거냐면 현재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살짝 좀 언급만 해볼까요?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게 해준 단어들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일단은 뭐 신식 건물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뭐 건축 공사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펜이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앞쪽에 뭐 전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소음 소리가 있었으니까 뭐 전차라든지 혹은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뭐 공동수도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낡은 기와집이라는 공간도 이 안에 존재했던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한번 정리해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쭉 길게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을까? 아, 현재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요, 1번 전쟁 직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 직후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는, 즉 도시를 재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시기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동수도에다가 아직 여전히 가난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시설이 미비한 곳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전통적인 삶이 아예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삶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이 전통적인 모습과 새로 바뀌는 신식의 모습이 충돌하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시 시대상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기다 하나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 최노인과 자녀들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요렇게 한번 살펴 끊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최노인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나머지 자녀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일단 이 집을 우리가 낡은 기와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낡은 기와집에 대해서 최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죠. 집이란 이런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집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달라요. 이 집은 신식 건물이라고 만약에 봤을 때는 생각이 조금 반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엔 최노인은 이 집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집이 있을 수가 있어? 저런 빌어먹을 집!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러한 집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런 집으로 이사 갑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최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왜 낡은 기와집은 좋아하고 신식 건물은 싫어할까? 이 낡은 기와집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통적, 그럼 얘는 이 최노인은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 신식 건물은 근대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녀들은 우리가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대립을 이룬다라는 게 이 작품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최노인과 이 자녀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했었냐면
여기 우리가 구세대라고 설명을 했었고 이쪽 단어들을 신세대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세대는 마치 근대적 가치가 뭔가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여기 있는 구세대의 최노인은 뭔가 몰락해가는 모습, 이렇게만 보이는 것 같지만 제목의 불모지라는 거에서 이 둘이 동시에 몰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게 이 작품의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되게 중요한 거 정리한 거예요. 참고하세요. 넘어가도록 하죠. 휙 돌아서며 뭐야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네요. 뭐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여러분. 봉산탈춤에서 뭐야 하는 순간 양반들이 뭐라 하니까 막 긴장감이 생겼던 부분 기억나요? 그래서 양반들의 어떤 분노, 불만, 이렇게 투정 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긴장감이 형성됐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양반의 호통이라고 불렸던 그 재단 구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경훈이가 현재 갈등을 살짝 중지하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경재야, 한 번만 더 길어와.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또야? 나 약속 시간이 있는데, 막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쁘면 어서 가려무나. 설거지가 끝나면 내가 기를 테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뭐가 넘치는 분이냐면, 인정이 넘치는 그런 가득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좀 인자한 성격인가 보다. 이런 성격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제일이야!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 나갑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럼 얘가 뭐라 하냐면,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5개나 떠올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럼 물 항아리를 더 사다 놔야겠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경제가, 항아리 값은 우리의 재무장관이 작은 누나가 치르고, 헤이! 그러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막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격이 굉장히 밝고 경쾌한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재밌는 성격을 갖고 있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깍쟁이! 어머니가 어떻게 물을 기르신다고 하세요? 아직도 허리 쓰기가 허북하시다면서 어머니가 뭔가 허리가 좀 아프신가 보죠? 방 안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휘파람 소리는 뭐 즐거움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좀 체크할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요 모습 있잖아요. 어딨지? 여기. 항아리 값을 우리 재무장관이 작은 누나 치르고 하는 거에서 되게 밝은 성격을 엿볼 수 있었죠? 그럼 그 얘기는 그 성격을 제시한 게 아니라 대사를 통해 우리가 알았으니까 여기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 제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휘파람 속에 흘러온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즐거움에 대한 어떤 그 심리를 드러내는 간접적인 제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괜찮아.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가 괜찮아. 그랬더니 참 그 고약을 다 붙였어?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셨나 봐요. 그러니까 고약을 붙이는 거겠죠. 넘어가도록 하죠. 뭐니 해도 그 강약방의 처방이 제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약국이나 혹은 병원이라고 하지 않고 약방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방이란 말은 지금이 아니니까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최노인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밑에 어머니가 옛부터 사귀어온 집은 이제 그 강약방하고 우리 집밖에 없는걸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보여주는 건 지금 굉장히 많은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고 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서 많은 토박이들이 이 동네를 지금 떠났구나 이걸 살짝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와 최노인의 생각이 좀 비슷하죠. 이 두 부부의 생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둘은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이 둘은 현재 근대화된 모습보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겠구나라고 살짝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아내인 어머니의 모습은 밑에가 좀 더 보이는데 밑에 볼까요? 이 집에서 산 지가 꼭 47년이고 강약방이 40년이 되니까 그러고 보면 참 무더기 오래 살았어. 이 종로 바닥에 자라서 장가도 자식 낳고 이제 환갑 맞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근 50년 동안에 이웃 얼굴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는 거 보면 그러니까 5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죠? 약간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요 밑에 한번 볼까요? 사실이야 빌어먹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 모습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웃에 우리 집 담을 넘어서는 집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잖아요 한 거 보니까 이 어머니의 요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언제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냐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 즉 향수를 품고 있다는 걸 살짝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어머니와 최노인의 모습은 과거 지향적이다 이런 말들 선생님이 섞어 썼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이야 이 빌어먹을 것. 그러니까 뭐가 빌어먹을 것이냐면 좌우의 높은 집들, 이 좌우의 높은 집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고층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보면서 아니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신식 건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죠? 왜 불만을 토로하는 거냐면 우린 1년 12달 햇볕 구경이라고는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불만의 이유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저 건물이 싫은 거냐면 우리가 햇볕을 못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뭘 해주지 않는 거냐면 일종의 배려가 없어 배려가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걸요? 라고 지금 하면서 경훈이가 웃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밤낮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밑에 계속 볼까요? 아니, 변하는 것도 좋고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아니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아니 염치라뇨. 아니 잭가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아니 내보라는 듯이 저 따위 층층이 쌓아 올리면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도대체가 배려가 없어 배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최노인의 생각은 이 근대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 가치관에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이 근대적 가치관은 이웃에 대한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웃에 대한 배려 따위가 없어!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해라니요? 그랬더니 저기 심어놓은 고추며 화초며 고추 이게 도무지 자라질 않아. 왜? 햇볕을 받지 못해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다. 이제 이게 포인트야, 여러분. 별표를 진하게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선생님이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 글자를 설명해 주는 거죠. 뭐죠?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불모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일 거예요. 불모지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목 속에서 말했던 그 불모지가 바로 이 공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런 신식 건물들이 들어서다간 이 땅이 불모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뭐 자라날 재간이 없다. 그러면 뭐든지 자라날 재간이 없다는 건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신구 세대 모두 위협하는 신구 세대를 위협하는 바로 척박한 현실이 저 도시화로 인해 나타날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9세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변화하는 이 사회에 올라갈게요. 대한 누구의 인식이냐면 최노인의 어떤 인식을 보여주는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노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 아까 불모지 얘기할 때 불모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새싹들은 잘 자라는데 뭐 큰 풀들은 못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다 죽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모지의 의미는 뭐 하나도 나지 않는 다 죽어가는 세상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아이 원 아버지도 하면서 웃어버려요. 그랬더니 이놈아 뭐가 웃어? 그랬더니 아이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면서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 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남을 배려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살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밑에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 옛날이니 오늘이라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굉장히 현실 지향적인 인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웅변연사로 얘기하면서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니 엄연한 사실. 그러면서 웅변한 듯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걸 여러분 아마 아셔야 할 겁니다. 에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좀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량풀 줄거리 가서 이제 앞에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까지는 뭐 얘기했었냐면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쭉 설명했던 것 같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노인은 가족의 성화에 일단 집을 세놓기로 하게 되고요. 그런데 경수는 아버지가 헐값에 집을 파는 것으로 오해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경수가 큰아들이에요. 밑에 보니까 최노인은 그러한 경수 행동을 자신의 불만을 오해를 하게 되고요. 모든 불화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가 대낮에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묶어볼까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신세대로 대변되는 이 경수잖아요. 그런데 이 경수가 제대로 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의 방향을 지금 상실한, 잘 찾지 못한 이 상실한 이 신세대의 몰락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가 잡혀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니까 결국은 9세대로 대변된 최노인 역시도 지금 현재 집을 내놓기로 한 거니까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신세대 역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경수야 하면서 막 이제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제가 없더라도 경제가 재물과 효성을 잘 바칠 거예요. 근데 여기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가볼까요? 하나님도 참 변덕스럽지. 소식을 주셔서도 아니 아들 하나 살릴 텐데 죽은 다음에 의사를 보낸 뭔 소식이 있어. 이때 소식이 뭐냐면 밑에 보면 나오는데 경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얘가 취직 통지서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취직 통지서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왜냐면 결국은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 취직 통지서가 제때 왔어야 되는데 제때 오지 못하고 이 집안에 지금 와서 결국 얘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이 취직 통지서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본다면 결국은 비극성을 더 심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기쁨의 어떤 그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은 다음에 의사를 보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사자성어 아세요 혹시? 5글자긴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고랑이 친 손으로 편지를 받아오며 고마운 친구야. 친구한테 이걸 보냈었나 보죠. 그래도 그 친구만은 신의를 지켜주었고 나에게 주는 송별 꽃다발 치고는 최고군. 이거 웃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볼 게 중요한 게 즐거워서 웃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웃음은 되게 이 사회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조금 냉소적인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가운 웃음이죠. 또 하나 진짜로 나에게 준 송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송별 꽃다발이라고? 아니죠. 안에 담긴 의미는 반대 의미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뭐도 있냐면 반어적이라는 의미도 요 안에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거의 다 끝으로 가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땅에 떨어진 편지를 경제가 줍는다. 이때 대문이 열리며 경훈이가 마치 유령처럼 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자, 굳이 그냥 들어오지 않고 유령처럼이란 말을 썼다라는 것들이 뭘 의미할까? 아마도 이 집안의 현재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이제 거의 몰락하는 분위기니까 약간 조금은 절망적인 심정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속삭이듯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경훈아 용서해라 라고 큰형이 이제 용서를 빌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딸이었던, 동생이었던, 셋째 딸이었죠. 경훈이가 왜 남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외면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외면을 하는 거냐면요. 경훈이는 착실하게 일을 해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성실하게 일을 해 돈을 벌고 있는데 결국은 경수가 이렇게 좀 비도덕적인,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한심한 행동을 통해서 집안을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자신의 성실함, 이거와는 반대되는 이 오빠에게 뭐 했냐면 실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의 모습이 굉장히 한심해 보였을 거고 이 오빠의 이 비도덕적인
자신은 어떻게 든지 깨끗하게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안을 한순간에 말아먹다니 거기에 대한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알겠다. 그렇지. 관계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하게 되고요. 어머니, 경제 아버님을 하면서 훅 돌아 나가버리게 되네요. 자, 이제 중요한 파트 하나 남았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형사가 비켜! 제가 가니까 뭘 보겠다는 거야! 이런 소리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군중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연극에서요. 실제로 무대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군중들이 소리치는 그러니까 웅성대는 소리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안에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현재 소리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연극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이 희곡이진이 제약성을 보여주는 거죠. 뭐냐? 인물의 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화였으면 이러지 않겠죠. 영화였으면 무한정 사람을 늘려서 화면 안에다 배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극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리를 좀 위주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골목 안은 전체는 조용해지지만 차도에서 들리는 기적소리와 차도에서 들리는 기적소리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겠죠? 기적소리, 그러니까 차, 빵빵 차면 약간 근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쪽은 어떤 도시의 활기찬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차도에서 들리는 기적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웃 다방에서 울려 퍼지는 애상적인 경음악이, 경음악은 여러분 옛날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슬픔을 상징하는 걸 볼 수 있는 거니까 일종의 약간 좀 비극적인 최노인 일가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도시의 활기찬 모습하고요. 그 다음에 최노인 집의 이 비극적인 상황이 서로 어울리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부조화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앞에서 뭘 설명했었냐면 부조화음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요 두 가지가 부조화를 이루는데 이 부조화를 이룬다는 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첫 번째, 일단은 최노인 일가의 비애감, 되게 슬픈 현실들을 보여준 거라고. 우스. 이게 다 됐어요. 아, 물백목이라서 이게 튀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애감을 설명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버리는 모습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러한 부조화음이라고 하는 이 음악이라는 이 소리는 결국은 이 경음악의 부조화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소리하고 경음악하고 섞이니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뭔가 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 비극적인 분위기를 뭐 해주냐면 올려주는, 고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에 경수야 경수야 이제 소리치면서 나가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최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있고 경제는 땅만 내려오면서 이제 집안이 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 후렴 부분에 가게 되면 배우를 꿈꾸던 아까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경애라는 둘째 딸이 있었잖아요. 그 경애가 결국은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경애가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그 결과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망한 사건이요. 유서를 남기고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학습활동 가서 최종 정리만 하면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이 희곡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무대지 시문을 바탕으로 번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을 상상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자유롭게 말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 개가 보여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번화한 상가, 요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이 눈에 하나 보여야겠죠? 그렇다면 번화한 상가가 의미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올릴게요. 밝고 활기찬 느낌을 준다라는 거, 지시문 바탕으로 본다면. 그런데 최노인의 낡은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조금은 어둡고 침침한 느낌을 좀 줬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뭘 이룬 거냐면 대비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이 낡은
초가집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 초라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살짝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요한 포인트죠. 최노인과 경제의 생각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자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짝 비교만 해보도록 하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최노인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이 좀 갖고 있을까? 일단 집, 요게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대한 거예요. 그죠? 요 집은 딱 보니까 어떤 집이죠? 현재 낡은 집이죠. 그래서 이 낡은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최노인은 삶의 터전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켜야 할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최노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는 그럼 이 낡은 집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시대의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경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낡은 집보다는 오히려 얘는 신식 건물을 약간 긍정하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경제는 결국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새 집으로 고고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게 바로 경제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 희곡에서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앞에 설명 다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아까 되게 좋은 일이었는데 결국 좋은 일이 아니었게 됐던 것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취직통지서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취직통지서라는 것들이 뭐 한 다음에 이랬던 거냐면 강도질 후에 나타난 취직통지서였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경수가 끌려 나갔잖아요. 끌려 나간 뒤에 뭐가 있었죠, 아까? 차도의 기적소리, 아까 기적소리였나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차도의 어떤 소리였죠? 기적소리 맞네요. 그러니까 기적소리와 플러스 아까 경음악이라고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부조화음을 이루는 모습이 조금은 대조되었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2번이에요. 다음 활동을 통해 이 희곡에 반영된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이 희곡에서 엿볼 수 있는 당대의 사회상을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도시가 막 개발되고 있었죠. 요게 당대 사회상에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공동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은 수도 시설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그런 시기였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서로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했던 그런 사회상이 이 당시에 있었다. 요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요. 1950년대 이후에 한국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혼란한 사회였다라는 거 여러분 줄여 쳐봤고요. 이러한 혼란한 사회였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새로운 문명과 서구화에 의해서 9세대가 쇠퇴해가는, 즉 이런 혼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9세대는 쇠퇴해갔고 이렇게 나왔고, 다음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당시에 신세대 역시도 파멸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제목에 불모지로 붙인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 선생님이 설명 하나만 좀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살짝 가려놓고요.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작품에서 그럼 불모지가 의미한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모지.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모지라고 하는 이 공간, 이게 무엇이냐? 불모지는 결국은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굉장히 메마른 땅이라는 걸 우리가 불모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불모지라는 공간이 결국은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9세대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신세대의 입장에서 두 개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세대 입장도 두 가지 이렇게 좀 쪼개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9세대 입장에서는요, 얘는 사회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9세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불모지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이잖아요. 이 새로운 사회에 뭘 내리지 못하냐면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사기당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경수는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결국 9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힘들을 상실해가는 모습이 있는 거고요.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힘이 아니라 아예 삶의 방향 자체를 상실해가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불모지가 의미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 어떤 모든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라는 특징이니까 이걸 토대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정리를 해보면 전쟁 직후에 상황이 중요해요. 이 전쟁 직후 상황 속에서 신구 세대 모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바로 척박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불모지의 의미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딱 캡처해서 기억하시면 훨씬 좋겠네요. 짠! 짠! 기억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정리해드린 겁니다. 불모지의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마무리하러 좀 가볼게요. 자, 감상인 나지기입니다. 이 작품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최노인 일가의 불행을 사실적으로 그린 희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먼저 포인트 좀 잡아야 될 게 최노인 일가에다 동그라미 좀 쳐보도록 할까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최노인 일가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주의 극이다 라고 여러분 설명을 해요. 사실주의 극이라는 말. 그리고 도시에 적응하지 못했던 9세대의 모습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아까 설명했죠? 신세대의 비극을 그린. 그래서 전후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전후문학 작품이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됐죠? 여기까지요? 넘어갈게요. 등장인물 중 최노인은 그럼 최노인은 어떤 모습이 있냐? 최노인의 특징을 두 가지만 잡아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혼구집, 요게 최노인의 특징, 그죠? 또 하나는 밑에 보니까 오래된 한옥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최노인의 특징. 그런데 이 최노인은 쇠퇴해 간다는 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찾는 시대에 최노인 같은 구시대 인물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세대가 된, 넘어가 볼게요. 네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이 네 자녀들은 그럼 어떠했냐? 네 자녀들 역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스! 자, 이 네 자녀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혼구점을 정리합시다 라고 얘기한 애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새 집으로 이사가요 라고 얘기했던 애들이죠. 그런데 애들은 앞가림도 제대로 못했고 최노인의 고집하는 원망하는 모습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노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쓸까요? 최노인 같은 경우에는 9세대를 상징한 인물이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네 자녀들은 신세대를 대표하면서 근대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근대적인 가치를 가진 이 사람조차도 여전히 앞가림도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강도질을 하고 세상을 등지는 모습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 딸이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경애라고 하는 둘째 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불모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요. 결국 이 작품은 한국전쟁 이후의 현실의 황폐한 모습, 그래서 불모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 속에서 낡은 기와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낡은 기와집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모습을. 낡은 기와집이 뭐예요? 한국 전쟁 이후에 황폐한 현실의 모습을 낡은 기와집으로 설명했다. 그 다음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세대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이러한 세대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성격 가진 인물들을 배치를 하고 긴장감 넘치는 구조를 유지해서 이걸 잘 드러내었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입니다. 희곡, 그리고 장막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극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성격, 앞에서 말했지만 이거는 있는 사실을 다 반영해낸 거기 때문에 사실적이다라고 설명하고, 다음
비극적으로 끝나죠, 마지막이요. 다음 마지막으로 현실 비판적이다. 그 당시 사회 현실을 비판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 전쟁 직후의 모습이었고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가족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신세대와 구세대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 특징은요. 평범한 가족이 몰락하는 과정을 당대 사회상을 집약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낡은 한옥과 채노인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구세대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해서 신세대, 다른 말로 전통적 가치관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가치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이 모습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요 불모지라는 작품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부할 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그 포인트 잡아드렸던 거 있죠. 4가지 포인트. 그 신세대, 구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소재의 어떤 그 상징성들 설명해드렸으니까 그런 작품들 위주로 해서 전체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고 소재의 상징성 기억하시고 왜 갈등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공방전으로 함께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